자,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를 위한 모의고사에 임하기 전 어떠한 마음가짐, 더불어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의고사라는 말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 시험에도 안 들어가고 혹은 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내신에 반영된 게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이거 나름대로 연습인데 자요. 찍고 잡니다. 대충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급하게 최저를 맞춰야 된다 아니면 정시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할 때는 실전 연습이 잘 되지 않아서 엄청 곤욕을 치른 경우도 많지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코자 매 모의고사에 대해서 진짜 수능 마냥 최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거로만은 부족하죠. 잘 해야 되겠죠. 잘 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케어가 필요할 겁니다. 해서 이런 글들을 노션으로 작성해서 배포를 했는데 영 읽질 않아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발 좀 읽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항상 시험 전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빨리 풀고 어려운 것들을 뭐 고민하고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시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훑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훈련당이 무슨 말이냐? 시험 시작 직후에 30초에서 1분 정도,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70분이니까요. 자, 거의 거기서 7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를 써서요, 전체 시험지를 빠르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점수를 지키는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점수를 지키는 전략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점수는 네 실력이 그대로 반영된 점수가 아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적당히 띄워줘가지고, 이제 좀 이미지 좋게 만든 다음에 수업 몇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요, 자기 역량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요, 불안하다 보니까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떤 요소들,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 이제 글씨 크네요. 아니면은 실수 등으로 인해서 내 실력으로 봤을 때는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인데 틀리는 것들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내가 원래 80점 받을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70점, 60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만 방지하더라도요. 자, 점수가 오를 수 있고요. 실력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점수를 지키는 전략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글씨가 좀 크니까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네,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아이씨, 왜 자꾸 나와?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전체 페이지를 훑으셔야 됩니다. 이때 강조드린 거는 문제 번호 확인하는 것과 배점 확인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죠. 영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크게 나눠보게 되면 2점짜리가 있고요. 3점짜리가 있습니다. 자, 듣기를 제외하고요. 자, 듣기를 제외하고요. 듣기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장문 맨 마지막 거 44번 정도의 지칭 출연해 주는 거. 자, 장문 적어 볼게요. 장문 지칭을 제외하고요. 자, 웬만한 3점짜리는요. 2점짜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우린 당연하게 기본적인 전략이 한 가지 수립이 되겠죠. 3점짜리는 우선 남겨놓고 2점짜리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문제 번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문제 번호를 왜 확인하나요, 선생님? 하게 되면 영어는 시험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05년도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떤 문항에는 어떤 유형이 나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유형을 확인해 보고요. 거기서 이를테면 이런 식의 가정을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가정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이를테면은 요약문이 약하다. 요약문이 약하다. 40번이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별표를 쳐놔야 되겠죠. 별표를 딱 쳐놓고, 아,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지. 이런 식의 표시만 해놓더라도요. 이게 이 시험에 있어서의 나의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이 되면서요. 아까 말했던 그런 실수, 그리고 그런 불안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남겨놓게 되면은 밑에 나와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풀이 순서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대로 모르는 개념, 시간이 오래 걸릴 유형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 체크를 해놓게 된다면요. 어떻게? 앞에서 막히면은 뒤로 넘긴다와 같은 나만의 규칙,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을 스무스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즉,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쉬운 문제부터 풀고 남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재도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말이 조금 이상했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위에서 얘기했듯 문제본을 보면서 나한테 취약한 유형들 이제 배제 놓고 어려운 3점째 문제들 배제 놓은 상태에서 자, 앞에서 막히면은 우선 이거는 제낀다, 뒤로 넘긴다 라는 그런 규칙을 이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둔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게 되면은 자, 쉬운 문제부터 다 푼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는 효율적인 그런 문제풀이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 심리적 안정이 확보가 되겠죠. 자, 불안하면요. 사람 시야가 좁아집니다. 좁아지게 되면요. 좋게 잘 풀리면 집중을 하게 되겠지만요. 자, 나쁘게 풀리면요. 3000%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야가 넓었으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함정들, 그리고 단서들을요. 다 놓치고요. 오답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전략이 그리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딱 체크가 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긴장이 완화되면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이를 통해서 시간 배분의 효율성이 극도로 올라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험 떠올리시면 됩니다. 초반부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어렵다는 것은 나한테 어려운 걸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맨 뒤로 두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다 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요. 설령 남겨둔 어려운 문제 못 풀더라도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맞을 수 있는 이제 효율성 있는 그런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속된 말로 절지 않는 거죠. 당황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실수도 감소가 되겠죠? 긴장 완화로 인해서 답안 작성 오류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진짜 딴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된다면 OMR 카드 4번까지 준비해서 연습해보고자 해요. 진짜 시간 재놓고 문제 푸는 것까지 잘 놓고 OMR 카드만 받게 되면 저런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런 것까지 방지해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이 시험 자체에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 불안감, 그리고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요. 이제 우리가 감안한 상태에서요. 그 이상의 실수, 그 이상의 당황, 그 이상의 어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최대한 덜 보이게끔 하고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OMR 카드 작성 같은 것도 안내를 해줄 거고 연습을 할 건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열의가 있고 시간 내신다면 한번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팁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훑기라는 것은요. 문제 읽고 푸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구조, 난도만 파악하는 겁니다. 평소 모의고사에서 연습해 놓으면요. 본 시험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또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고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기타 다른 과목에도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문제풀이, 단순히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요.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문제 순서와 시간 배분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풀이는 침착하게 하는 거를 반복된 숙지와 반복된 연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한테 재화시켜 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에서 본인 역량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시험 치르시기 바랍니다.